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혼해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방에 흐르던 조용한 클래식 음악도, 끓던 찌개 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죠. 설마 했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설마 그 사랑한다는 사람이 제 가장 오래된 친구, 미영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눈앞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미영이야. 너도 알잖아. 우린 예전부터 그런 사이였어.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이자 남편의 첫사랑이었단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지금 이 나이에 그것도 나와 다시 친구로 지내는 상황에서 다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53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부끄럽고 아픈 고백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 민수와는 25세, 결혼해 올해로 벌써 28년째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다 성장해 각자 결혼했고 이제 저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었죠. 누가 봐도 평온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평화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더는 널 여자로 보지 않아. 그날 남편이 건넨 그 말은 제 가슴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민수에게 저는 아내일 뿐 여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건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제가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가 점점 달라졌다는 것. 늦은 귀가, 휴대폰을 절대 열어놓지 않던 습관. 그리고 무심해진 눈빛. 그런데 문제는 그 눈빛이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 미영에게만 따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늦어? 회식? 부장님이랑 단둘이 술 한잔하게 됐어. 민수의 대답은 너무도 익숙한 톤이었고 그 순간도 전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적어도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민수는 평소처럼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무작정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낯익은 여자와 다정히 걸어 나오는 민수. 그 여자의 팔짱을 꼭 낀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제 절친 미영이라는 사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민수가 저한테는 무뚝뚝하고 건조한 말투밖에 안 하던 그 입술이 미영에게는 달콤한 속삭임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웃던 모습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 장면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우연이라도 두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이상하게 자주 생겼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수 앞에서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몰랐다는 듯이. 여보,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요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냥 씻고 잘게. 예전엔 피곤해도 제 손길에 잠시라도 기대곤 했던 민수가 요즘은 제 손길조차 피하는 듯 했어요. 변한 건 저였을까요? 아니면 민수였을까요? 미영이와 또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죠. 요즘 민수 오빠만이 힘들어 보이더라. 일 때문에 그런가? 그녀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 감춰진 낯선 자신감이 묘하게 신경을 긁었어요. 요즘 워낙 바쁘긴 하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
한 손에 쥐어질 만큼 작은 호텔 영수증, 스탠다드룸, 2인 숙박, 오후 4시 체크인, 오전 11시 체크아웃. 그 순간 무릎이 후들거릴 만큼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민수의 생일 파티를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예뻐요? 민수 오빠, 놀라겠어요. 그녀의 입술은 유난히 붉었고 민수는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여보, 오늘도 늦을 거야? 응, 회식이 있어서 아마 자정쯤 들어갈 듯해. 그날 밤 민수는 여느 때보다 더 서둘러 외출했어요. 제가 보낸 카디건도 입지 않고 그녀가 선물했다는 셔츠에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나갔죠. 그리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 오는 평일 저녁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호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민수의 뒷모습. 그리고 그보다 10분 먼저 로비로 들어간 미영.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쓰러졌다면 나았을지도 모르죠.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의 실루엣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민수의 손등 위에 올려진 순간 제 입에선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짓말처럼 태연했습니다. 어제는 회식 길어져서 호텔에서 잤어. 운전할 상태가 아니라서. 혼자였어? 응, 왜? 순간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니까요. 그날 밤 미영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언니, 민수 오빠랑 요즘 사이 괜찮죠? 어쩐지 요즘 오빠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문장 저를 비웃는 듯한 이중의 뉘앙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요즘 미영이 자주 연락해? 그냥 안부 정도지 왜? 민수는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그의 휴대폰에서 미영의 이름이 뜨는 시간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 반. 그냥 묻는 거야. 너희 둘이 예전부터 친했잖아. 에이, 설마 걔가 나보다 내 편이지.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길에서 어쩌면 예전엔 설렘이었을 무언가가 이제는 의무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민수가 미영과 함께 침대에 누워 귀에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미영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말했죠. 오빠, 언니는 이런 촉감 모를 거예요, 여기. 언니는 만져보지도 않았겠죠.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했고 제 몸이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이 진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미 의심이라는 가장 잔혹한 감정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걸. 민수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민수야, 미영이랑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죄책감이 아니라 어쩌면 저를 향한 연민 같은 게 깃들어 있었죠. 그 순간 전 느꼈어요. 민수를 잃은 건 어제가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이라는 거요. 나중에 봐요. 오빠, 미영은 민수에게 귓가에 속삭이듯 말을 남기고 먼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 장면을 봤죠. 그들의 거리, 눈빛, 그리고 민수의 미세한 미소.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꾸 백미러로 제 얼굴을 훔쳐봤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 거기서 미영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 순간
민수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인사했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수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지문은 여전히 제 손가락으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봐버렸어요. 오빠, 오늘 손 스치던 거 나만 떨렸어요? 그러게 그 손길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읽고 또 읽고 손이 떨렸어요. 분명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미 감정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불을 다시 덮고 민수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가 기대던 그 넓은 어깨, 지금은 낯선 누군가에게 기댈 공간이 된 건 아닐까.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하고 저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점심이나 할래? 그래.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손을 꽉 쥐었죠. 저희 사이 이제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점심은 폭풍 전야 같았어요. 민수 씨, 요즘 언니랑은 어때요? 점심을 먹던 도중 미영이 갑자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지? 그냥 요즘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너랑 민수 문자 자주 하지? 그게 무슨, 내가 봤어. 내가 보낸 문자 오빠. 손 스쳤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런 말. 왜 한 거야? 미영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외롭고 민수 오빠랑 이야기하면 좀 위안이 돼서. 위안. 남의 남편이 위안거리니? 아니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언니한테 말 못할 감정이 생겨서 혼자 사귀려던 건데.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일어나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와 민수 사이에서 무너졌던 것들, 서로 애정 표현을 아끼게 된 시간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미영이라는 존재.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미영이랑. 솔직히 말해. 내가 먼저 시작했어, 아니면 그녀가 다가온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 잠깐. 그냥 위로가 필요해서. 너랑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때론 외로움으로 무너지지만 배신은 다 이유가 돼도 용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나 잠시 언니 집 나와 있으려 해요. 며칠 후 미영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곧 민수와의 거리를 더 좁히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너한테 말한 거야. 집 나가겠다고. 응, 그 아이. 우리 사이 다 알아.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당신도 알았잖아. 우린 이미 무너졌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혜진아, 나 사실 미영이한테 마음 흔들린 적 있어 하지만 그건 단지 흔들림이었을 뿐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너야. 그 말이 마치 낡은 벽에 던져진 못 같았어요. 잡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어요. 알림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밤엔 내 꿈 꿔요. 이젠 정말 혼자 있고 쉽지 않아요. 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미영의 사진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옅은 미소와 함께 민수를 향한 눈빛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민수가 미영을 단순히 위로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미영이, 오늘부터 언니 집에 있겠대, 혜진아.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조용히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 입 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마치 지금 제 감정 같았거든요. 민수 씨,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어 봐요.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혼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이혼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린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 달.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문득 민수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가 처음 제게 반했던 순간 제 얼굴을 보며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라던 말,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약속,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마음의 대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그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영 사이, 그 틈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운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수는 짐을 챙겨 나갔고 저는 홀로 조용한 집 안을 서성였어요. 침묵이 너무 깊어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까지 낯설게 들릴 정도였죠.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문득 용기를 내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다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 너 원망 안 해. 근데 민수 오빠랑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잠시의 정적. 같이 있긴 해. 근데 나도 혼란스러워. 내가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민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 내가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말 한 줄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셋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야 할 무거운 무게였죠. 며칠 뒤 민수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젖은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후회와 미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책임도 믿음도 있어야 해.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영이였어요. 그녀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민수 오빠랑 잘 안 됐어. 처음엔 감정이 흔들렸던 건 맞아. 근데 그게 언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내 마음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민수도 미영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날 사랑해도 결국 상처만 남는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혼자 돌아온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고 향초를 켜고 책을 읽었어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친구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